또 하나의 그 법 이슈 중에 하나가 그 이제 개혁신당 이슈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해달라라는 요청이 지금 있어요. 아, 개혁신당. 개혁신당의 허은하 대표에 대해서 허은하 대표가 자기가 이제 그 당원 투표 등을 통해서 이제 대표가 아니게 된 거지 않습니까? 대표직을 상실하게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가처분 신청을 낸 거죠. 네. 이게 대표가 아닌 거를 아니게 해달라. 일단 이게 내가 재판을 걸었으니까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대표가 아니게 된 것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켜달라. 취지의 가처분을 낸 건데 기각됐죠. 이 가처분이 이제 기각이 된 거죠. 오늘 기각됐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사실 제가 사실관계를 잘 몰라요. 아, 그래서 이 결과도 예상해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누가 나한테 물어봤었는데 이거를 나 잘 몰라 이랬어요. 네. 제가 뭘 모르겠다고 한 거냐면 모르면 유튜브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아니 근데 뭘 모르냐면 그 주장들이 그건데 제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개혁신당 당원 당규까지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좀 부실하다고 합디다. 뭐 내용이 별로 없대요. 무슨 뭐 예를 들면 윤리심판원 이런 게 없는 것 같아. 예를 들면 근데 뭐죠? 그러니까 그 발의하는 과정에서 안건이 그냥 부의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안건을 안 받아줬다. 그래서 뭐 이게 절차적 흠결이 있는 거다라는 식으로 허은하 대표 얘기했는데 그럼 이거는 규정도 문제지만 실제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돌아갔는지를 다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제가 관심이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이준석 은 또 누구와도 정치적 동거가 어려운 사람이다. 이런 걸 새삼 확인한 거 아니야? 라고 저는 생각하고 아마 그쪽 주류에서는 허은하 대표가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래서 그게 뭐 그렇게 큰 쟁점일까? 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지금 반 이준석 전선의 선봉에 있는 방송 패널이 누굽니까? 신인규 변호사잖아요. 네, 신인규 변호사랑 이제 허은하 대표 투톱이 현재 형성이 됐다. 반 이준석 전선에서. 그래서 아마 이준석 대표 지금 뭐 대선 나오려고 이제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그 당의 정책 연구비나 뭐 이렇게 당비 쓴 거 가지고 지금 다양한 문제 제기들이 나오고 있고 2명의 강력한 안티가 방송가에 생기면서 뭐 험난한 또 대선 레이스를 치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이 판결의 내용에 대한 보도는 이런 거예요. 네.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가 개혁신당과 천하람 당대표 직무대행경 원내대표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 법원의 판단은 이게 이 핵심이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 당원 소환 투표 효력정지 당대표 직무대행 직무정지에 관한 가처분 신문 결과 기각으로 판단했다라는 건데 개혁신당이 당원 소환 투표를 실시해갖고 찬성이 91.93%, 그쵸. 반대가 8.07%가 나와가지고 당원 소환 투표의 결과가 가결이어서 그래서 투표 결과 대표직을 허은하 대표가 상실을 한 거죠. 근데 이 허은하 대표의 주장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 그것은 당시에 최고위에서 이것을 의결을 했는데 이 결과를 당원 소환 투표의 결과를 의결을 했는데 최고위에 참석한 사람이 이주영 의원인데 이주영 의원이 거기에 왜 참석하느냐? 정책위 의장이어서다. 근데 이 정책위 의장은 직을 상실한 상태였다. 왜냐면 그 전에 이제 인사권을 둘러싼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정책위 의장을 해임시키고 임명시키고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중 권력 상태가 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천하람 원내대표 측은 이주영 의원의 해임 과정이 애초에 당원 당규에 어긋나서 무효이다. 그러니까 허은하 대표의 인사권 행사가 당원 당규 위반이었다 처음부터. 그래서 이주영 의원이 참여한 최고위 절차가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당원 당규에 따르면 정책위 의장 해임은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런데 이 안건이 상정이 된 적이 없다. 뭐 이런 싸움이고 그 전부터 이제 허은하 대표의 최고위 개최가 맞냐 틀리냐에 대한 분쟁이 있었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허은하 대표의 지난달 10일자 정책위의장 임명행위가 무효다. 이거는 어떤 정책위의장 임명행위냐면 이주영 의원이 정책위의장에서 해임이 됐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정책위의장을 임명을 했는데 이거는 일단 무효다. 누구 시킬 사람이 있었네요. 신기하다. 근데 이게 왜 무효냐? 네. 천하람 원내대표 측 주장대로
이주영 의원을 면직 정책위의장에서 면직시킨 거에 대해서 최고의 의결이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당원 위반 행위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허은하 대표의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진 즉 당원 소환 투표의 어떤 유효성에 대해서 이 최고위가 인준한 그 최고의 의결은 실체적 절차적으로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당원 소환을 그러면은 결의한 것에 대해서 실체적으로 허은하 대표의 당원 위반 행위 및 이에 대한 채권자 조대원 최고위원의 동조 이 조대원 최고위원은 허은하 대표 쪽이죠. 그쵸. 그다음에 정당의 자율성을 고려해서 이것도 유효하다라는 이 당원 소환 투표도 맞다. 예. 그리고 이 당원 소환 투표가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허은하 대표 측 논거가 뭐가 있었냐면 당무감사위가 이 당무감사위의 결과를 근거로 해가지고 당원 소환 절차를 가야 되는데 당무감사위가 적법하게 구성이 안 돼 있었고 당무감사위의 어떤 이 당원 소환을 해야 돼요라는 실시 청구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는 그러므로 이 당원 소환 투표가 무효다라고 하는 허은하 대표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했느냐? 그 사정만으로 최고의 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허은하 대표 등은 당원 규정에 따라 의결 사항과 이해관계에 있는 자로서 제척이 돼서 허은하 대표 등의 관여 없이 이루어진 최고의 결의가 위법하다고 또 볼 수도 없다. 그래서 최고의 결의 유효하다. 뭐 이런 등등의 판단, 뭐 이렇게 판단을 했다. 근데 저는 사실 왜 관심이 없었냐면 그 당원 투표 결과 있잖아요. 92대 8로 나온 거잖아요.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처분이 어차피 인용이 된다 한들 그것은 절차의 지연에 불과하고 내용적으로는 어쨌든 거기는 이준석 팬클럽 당인데 어차피 그거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모두 이제 그 원래 주인이 그냥 자리를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별로 이거는 뭐가 됐든 간에 뭐 이제 비슷비슷할 때 무슨 뭐 48대 52나 뭐 40대 61대 정도 할 때 법의 권위나 절차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붙어보고 이쪽에서는 뭐 예를 들어 개헌 저지선인 3분의 1 이상이라도 좀 있고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옛날에 저기 이거 안 되겠네 이러면서 뭐 용해인처럼 노동당을 떠나든가 기본소득당을 만들든가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띄워주는 것 같지만 김대중 총재가 안 되겠다 이기택 총재 미안 이러면서 새정치국민회의를 만들든가 그래서 개혁신당 안 되겠다 이러면서 그냥 이준석 뭐 대표가 의원이 그냥 새로운 당을 만들든가 뭐 무슨 수를 쓰든 그냥 다수파니까 혹은 그러면 그냥 그건 정리되는 거 아니냐 나머지는 그냥 시간을 끄는 문제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했죠. 네. 이 당 지금 얘기하신 비슷한데 당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사실 법원으로 가져가면 당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 둘 다. 네. 근데 저는 훨씬 짧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전 당원이기만 했지 당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적은 당직의 경험이 있잖아요. 당에서 벌어진 일을 가지고 법원으로 가져가면 이게 달라요 얘기가. 그 최근까지 이 가처분 신청 내면 무조건 허은하 대표 쪽이 이긴다라고 보는 시각들을 많이 방송에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개혁신당 관계자 그래요? 내지는 뭐 이런 분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방송에서는 잘 얘기를 안 했지만 사석에서 드린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처럼 그렇게 안 된다. 왜 그러냐면은 보통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의 다수가 왜 그렇게 판단했냐면은 당이라는 조직을 보통 회사하고 비슷하게 이 유비를 해갖고 많이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벌어진 일이었으면은, 그러니까 회사 CEO와 뭐 이 대주주 간의 관계 막 이렇게 비유해가지고 많이 판단을 해서 회사 내에서 벌어진 일을 전제해갖고 많이 판단을 했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됩니다. 당은. 왜냐하면 회사는 어쨌든 돈이 오가는 문제잖아요. 돈이 오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익이 오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이 그거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디테일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당은 정치적 결사체잖아요. 정치적 결사체인 것이기 때문에 보통 당에서 벌어진 일이 법원에 가면은 이 절차 관련돼서는 다수결로 뭔가를 했으면 보통은 그 다수결로 뭔가를 결정했다는 거에 대한 정당성을 굉장히 높게 판단을 해요. 제 경험상. 그래서 지금 이 당원 당규상 아까 쭉 얘기한 거 있잖아요. 당무감사위가 먼저 뭘 했어야 되는 게 당원 당규에 있었고 그다음에 그게 뭐가 절차적으로 위배했고 등등등의 얘기를 해도 최고위를 열었잖아요. 지금 최고위에서 손들고 최고위원의 다수가
그게 뭐 앞에 했어야 되는 것들이 있었지만은 최고의 다수가 손들고 그게 있었든지 말든지 이게 맞아라고 손들어서 끝냈으면 그거에 대해서 법원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야 너네 당원 당규 보니까 당무감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안 했네 이러면서 너네 정당의 결의가 무효라고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당원 투표를 거쳤다든지 그다음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당원들이 선거를 했다든지 그쵸. 이런 결과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사안이 있지 않으면 이거는 아주 근본적으로 예를 들면은 당원 투표 자체가 무슨 비리가 있어가지고 뭐 그쵸. 이게 뭐 아주 사기를 쳤다든지 뭐 정말 부정선거가 있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껴 있지 않으면은 대체적으로 그 다수결로 인해서 결정된 거를 안 뒤집어요 잘. 그러니까 이런 게 보통 있거든요. 잘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에 디테일하게 개입을 안 합니다. 이 법원이. 저보다 더 변호사 같아. 예? 정당 전문가입니다. 아니 근데 경험상 그랬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사실 그런 맥락이 같이 네.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보통 나와서 평론하시는 분들은 요런 걸 잘 생각 안 하고 요런 거는 잘 안 따지시고 좀 회사의 분쟁. 교회 사건이랑 정당 사건은 좀 다르게 좀 취급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면 예. 교회. 근데 교회도 이제 재산이 아니 교회도 이제 분쟁이 많으니까. 네. 다만 이제 교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거기는 세속의 법원으로 가지 않고 교단의 법원으로 또 가서 재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교회법으로 따지는 게 있구나, 또. 그런 네.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건 또 이제 신앙이 있어야만 이제 그 또 대리할 수 있어서 그쪽은 네. 저는 이제 그런 사건은 안 해봤지만 어쨌든 그런 경향이 있다. 근데 이제 또 가처분과 본안 소송 또 달라서 본안 소송 또 가봐야지 아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는 근데 그 뭐 본안 소송도 크게 결과가 뭐 다를까에 대한 생각은 있는데 법 전문가는 아니니까 제가 또 네, 뭐 그쵸. 이제 그래서 천하용인 중에 이제 아와 용이 이제 사라지고 천인만 남았죠. 천인만 남았는데 근데 이제 요 문제는 요렇게 되는데 지금 또 민감한 문제는 아까 잠깐 얘기한 돈 어떻게 썼느냐 이 문제가 이제 돈 문제. 민감한 거잖아요. 민감한 문제죠. 네. 지금 오늘 아마 제일 자세하게 보도한 건 뉴스토마토 보도 같아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9천만 원을 집행해서 14명한테 집행을 했는데 뭐 500만 원에서 700만 원씩 집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 보고서 있으면 그건 문제는 안 되겠죠. 다만 여기서 쟁점이 되는 건 민 컨설팅에 있는 조기동 씨가 돈을 받았다. 근데 제목이랑 X 보니까 실명을 그래요? 네. 그거는 그리고 확인된 바도 아닌데. 아니 보도가 됐는데? 아 그래요? 보도가 그렇게 됐어요? 문건이랑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죠. 그래요? 역시 변호사니까. 네. 무수 변호사니까 법에 안 걸리는 거는 뉴스토마토에 따르면입니다. 그리고 이종훈 평론가가 또 하나 있었다. 실명이 다 나왔어요 거기에? 네. 사실 저는 아까 이 방송하기 직전만 하더라도 이게 뭐 피가 진짜 박성민이야? 그리고 이기인 최고위원이 나와가지고 다른 방송에 나와서 아니 그게 아니다. 그 박성민한테 간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비교적 신뢰를 해서 근데 그게 아마 이제 민 컨설팅의 법인 이름 거기랑 계약을 했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이제 계약이 돼 있다. 컨설팅비가 정확히 헷갈리게 말씀드렸는데 그 5,500만 원짜리 계약은 1월 달에 한 계약이고 당 정책연구원이 한 계약 같고 그다음에 9,211만 원인가는 작년 12월까지 예산을 보통 연 단위로 이제 밀어내기 써야 되니까 그때 했던 계약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민 컨설팅에 있는 한 연구원에 대한 프로젝트가 500만 원짜리가 작년 12월에 집행된 게 있고 올해 5,500짜리가 있다. 그래서 합쳐서 6,000이다. 근데 5,500이면 당연히 부가세 500이 이제 있겠죠. 근데 전 보도에 따르면 혹은 허은하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5천만 원 이상 사건은 수의계약이 안 되는데 어떻게 수의계약을 했냐 뭐 이제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현재 시점에서는. 근데 이제 5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안 된다라는 거는 제가 이제 법을 모르니까 네. 근거가 어디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법의 근거예요? 아니야 당원 당규인가 봐요. 그거 당원 당규 문제고 제가 이제 웃기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일단 5,500만 원을 집행한 거는 웃기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거는 컨설팅이라고 우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상대가 컨설턴트고
그렇죠. 그다음에 완전 페이퍼 컴퍼니랑 계약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선거를 앞두고 컨설팅을 맡길 수 있는 문제거든요. 다만 네. 그 컨설팅을 맡길 때 어느 단위 어느 선거 예를 들면 대선을 예를 들면 대선이다 그게 대선이라고 하면은 어느 단위에서 결정을 일단 대선을 어떻게 치른다라는 거를 결정을 하고 그러면 이런 뭐 기본적인 걸 당에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인 후보는 누구고 후보가 누구임을 결정한 다음에 어떤 전략으로 임하고 그런 전략으로 임하기 위해서 그러면 한번 컨설팅 받아봅시다. 이런 거를 하고 기본적인 걸 당에서 결정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컨설팅을 외주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컨설팅이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뭐 이게 우리 같은 사람들의 상식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거는 그냥 갑자기 이제 5,500이 왜 들어갔냐 이게 그것도 이준석은 당 대표도 아니고 연구원 원장이래요. 그러니까요. 네. 연구기관의 이제 원장이 뭐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근데 그거는 당의 내부의 어떤 그쵸. 의사결정의 문제인 것이고 네. 이건 컨설팅이야라 그러니까 이 돈의 이 결국은 횡령이냐의 문제잖아요. 횡령이냐 뭐 이런 문제니까. 돈의 집행과 관련돼서는 이거 컨설팅이야 이렇게 우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그거는 뭐 좋다 그러면 그거는 추가적으로 디테일하게 따져보자 이런 생각이 일단 들 것 같고 연구원 500만 원은 뭐냐? 나는 그거는 요거보다 한 단계 더 웃긴 얘기다. 왜냐면 어쨌든 5,500만 원은 민 컨설팅에다가 지급한 거니까 컨설팅이라고 우길 수 있죠. 근데 거기 밑에 있는 사람한테 거기 있는 직원한테 따로 500만 원 주는 거는 뭐냐 이거는. 개인 연구자한테 연구 용역을 맡긴 건데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거는 컨설팅은 선거 컨설팅이잖아요. 지금 만약에 컨설팅을 줬다면 여기는 선거 컨설팅 해주는 데니까. 근데 요거는 뭐 논란은 있을 수 있어도 제3당의 제도적 안착 사례와 시사점이라는 연구명의 용역 과제를 수행했는데 제가 볼 때 웃긴 얘기입니다. 아 그래도 이거는 쓸만은 하잖아. 500만 원에 뭐 이게 뭐 그렇게까지 그런가?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고 제3당은 제도적 안착을 하면 안 됩니까? 아예 해도 되는데 네. 그걸 민 컨설팅에다가 선거 컨설팅 회사의 직원한테 왜 줍니까 그거를 그리고 자 아까 그 정책연금 9천만 원 집행한 거 14명한테 집행한 거 있잖아요. 14 곱하기 500이에요? 뭐예요? 이거 500도 있고 700도 있어요. 그거 다양해요? 네. 자, 그 받은 사람들 그 연구할 만한 사람들입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 뉴스토마토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해도 잘 안 보여. 이름이 있는데 우리 보니까 요거는 이제 이 보면 보이잖아요. 네. 하지만 흐릿하잖아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역량이 있는 사람들인지 아닌지 지금 확인할 길이 없어요. 몇 명은 이름이 이제 추측만 돼. 이거는 전동준일까 천동준일까 배수진일까 백수진일까 고주연일까 고주현일까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액수가 1,000만 원짜리 하나가 있고 뭐 500만 원, 400만 원, 700만 원. 그러니까 이 정도는 뭐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왜냐면 이분들 대학원 다니고 다 하시고 뭐 책도 여러 개 쓰시고 하신 분이어서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그래서 아니지만 줄만한 사람한테 줬으면은 그건 이제 따질 여지가 이제 적을 것 같은데 이 연관관계가 정확히 있는 거냐 줄만한 사람한테 줬느냐 그리고 정황이 이거 뭐 얼마 걸리지도 않았다는 거잖아요. 발주한 지 얼마 안 돼갖고 페이퍼 하나가 그냥 나왔다는 거잖아요. 아 지금. 그래요? 그것까지는 못 봤네. 그래서 가라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많은 당에 있을 법한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가라로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이 목적이 분명히 뭐였느냐를 놓고 요거는 굉장히 논란이 커질 사안이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당 보조금을 허투루 집행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또 계속 이제 돈 문제가 개혁신당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것이 그 새로운 미래. 새로운 미래의 의원들이 이제 갔다가 이제 사실은 이준석 대표랑은 못 하겠어요 나왔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다시 돈은 들어갔잖아요. 정당 보조금은 나왔던 거죠. 그렇죠. 그 6억 기부하겠다 그래서 그 당 돈은 기부를 어디다 못 하는데 그러면 그렇죠. 정치자금 방법이 없는데 그랬더니 지금 허은하 대표 얘기는 의원 3명 2억씩 농갈라 썼다라는 식의 주장을 한 거 맞죠? 제 기억에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돈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돈 문제가 클리어하지 않다. 쌈짓돈 쓰든 막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자꾸 나오니까 이거는 뭐 법적인 논란은 없을 수 있어요. 없을 수 있는데 이제 윤리적 도덕적 논란 혹은 뭐 운영에 있어서 여전히 아직 미숙한 거 아니냐 이런 그런 식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악재죠.
이준석 대표한테.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신인규 변호사가 하는 그 불교 방송 라디오 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거기 나온 허은하 대표 측 이제 변호사는 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돈을 집행한 목적은 이분들 이 돈을 받은 사람들이 방송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일종의 방송 활동을 함으로써 이준석 의원을 일종의 홍보를 해달라라는 리워드다. 그런 취지로 지금 돈을 집행한 걸로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한 거거든요. 그런 거라고 하면은 왜냐면 아까 전에 연구용어 받은 사람들 중에는 실제 방송 활동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리고 박성민이라고 하는 컨설턴트도 방송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허은하 대표 쪽에서는. 그리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그 압수수색해야 그거는 규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 그거는 근데 컨설팅 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뭐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컨설팅을 제가 알기로 제가 이제 이 곁다리로 들은 얘기는 그 회사는 그 컨설턴트 회사는 컨설팅 비용을 좀 세게 받는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선수금 쪽으로 이제 한 그 정도를 받고 나머지가 이제 그쵸. 그래서 선수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늘 비싸게 받는다고만 알고 있어서 그분이 출연료도 좀 더 비싸게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진보 정당은 박성빈에게 맡길 상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죠. 그래서 보통 선거 컨설팅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게 그런 식으로 이제 선거 전략, 그다음에 지역구 분석, 뭐 선거 전략 세워주고 이런 거 하고 세트로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선거 전략 세워주고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선거에 필요한 업체랑 같이 이제 연결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논란이죠. 사실은 이 선거 컨설팅이 당선될 목적으로 누구한테 돈을 주면 안 되는데 컨설팅을 받는 것이 합법이냐와 관련해서도 늘 약간 이렇게 애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뭐 유세차, 그렇죠. 여론조사 비용, 그 다음에 뭐죠? 그 뭐 인쇄물 이런 거를 통해서 비용을 녹이는 방식으로 하지 이 순수 피를 받는 방식이 약간 애매하게 걸려 있을걸요? 그래서 이게 세트로 다른 업체 끼고 끌려오는 경우들이 사실 많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파고 들어가면 사실 이게 비용이 어떻게 처리되는 거냐를 파고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허은하 대표의 가처분과는 별개죠. 상당히 웃겨질 수가 있는 얘기다. 이거는. 요 이름이 박성민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다 이거죠. 요분은 재밌는 게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뭐 이준석 쪽으로부터 뭐 이렇게 컨설팅 해준 거 이준석 쪽으로부터 컨설팅 비용 받은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한번 있었거든요. 지난번에도. 아 그래요?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부인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 돈이 집행되기 이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한 1년 전 얘기 같아요. 시점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는 굉장히 강력하게 부정을 했고 근데 이제 희한한 거는 그 전에는 이제 좀 이준석에 대한 우호적인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의혹이 불거진 다음에는 이준석 쪽에는 일체 이제 좀 우호적인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한 의심이나 이런 거를 좀 털어내기 위한 그러한 이제 좀 노력을 하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게 이제 되고 나서 허은하 대표 쪽에서 의심하는 건 최근에 이제 박성민 대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준석 쪽이 어쨌든 이번에 대선을 치른다고 하면 이번 뭐 늘 그렇지만 제3당 노선은 잘 작동을 안 한다. 제3당은 힘들다. 그런데 세대 교체라는 거는 효력은 어쨌든 있으니까 이번에 세대 교체론이 작동을 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허은하 대표 쪽 변호사가 하는 말은 그게 일종의 빌드업인 거 아니냐. 요런 얘기를 함으로써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선거 프레임 잡아가는 과정인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재밌는 얘기다. 그러죠. 아니 근데 빼어난 한방 있으신 분이죠. 뭐 이렇게 뭐 그냥 저는 어쨌든 뭐 말을 그 조탁하는 능력이나 뭐 이렇게 뭐 접근하는 프레임이나 쓰신 글들에서도 저는 뭐 책을 사진 않았지만 그 많은 칼럼들이 있잖아요. 흥미롭게 보거나 인사이트를 준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개인 인평을 갑자기 얘기를 하자면 그런 거 있어. 상황을 구조화시키고 그러니까요. 그 구조화된 거를 설명하는 능력은 상당히 있는데 이분이 별명이 여의도 펠레잖아요.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를 예측하는 거는 많이
그게 안 맞는 경우가 그거는 많다. 이제 그거 이제 평론가 컨설턴트의 차이죠. 네, 왜냐하면 이제 그거는 네, 이제 그런 측면에 이해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네, 같이 이제 우리가 감안해서 이제 뭐 이렇게 보는 거지. 들어야죠. 이 허은하 대표와 이준석 의원 얘기를 했더니 뭐 이 이준석에 대한 감로 늘박 네, 그런 것들이 야 이렇게 뭐 많이 있고 많이 있네요. 네.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때 그냥 그때 이준석 대표가 이긴 최고를 안 밀어줬죠. 차라리 이긴 대표가 됐으면 조금 불협화음은 적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본인은 절대 중립이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허은하 대표 쪽의 의심은 이기인을 실제로 도와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그때 네. 또 웃긴 건 지금 그 김철근 사무총장 그때 허은하 선본이었고 뭐 그러니까 그랬어요? 이제 네. 그분들 사이에서는 전부 다 서로 비례를 하고 싶어서 이제 좀 이렇게 알력이 사실은 있을 수밖에 없었고 총선 시기에 오히려 400분 돌파 감사합니다. 그 시기에 사실 오히려 또 참 그래 거기랑 같이 하겠다고 나갔던 전 정의당 당원들 네.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 그 얘기 하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 얘기 좀 해달라 이런 얘기도 있네. 네. 내가 진짜 하여튼 그게 참 뭡니까 그게 그래가지고 뭐 제가 실명 토크 안 하지만 이 부분은 좀 하여튼 그래요. 내가 진짜 그때 누구랑 누구한테는 그런 얘기를 했어. 나가는 거는 뭐 알겠다. 이 당에서 뭐 정치의 미래가 좀 안 보이신다면 새로운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건 인정한다. 근데 내가 아는데 이준석 대표랑 같이 하는 것은 좀 아닐 것 같다라고 했더니 뭐 한 명은 처음에 안 한다 그랬다가 나가서 하고 다음에 한 사람은 또 뭐 별거 없다 뭐 이러면서 한다더니 결국 그분들은 또 이제 NY랑 같이 가셨어. 그런 분들은. 그리고는 저기 누구야 저기 계속 남은 사람들은 또 뭐야 뭐 비례 마지막 말번이나 받고 무슨 뭐 후드티 하나 입고 사진 찍어가지고 저는 그 신미안에 대해서 기존의 자신이 갖고 있던 뭐 조직에 대한 아쉬움이나 뭐 아니면 새로운 변화에 대한 갈망 그것까지 다 이해를 한다니까요. 근데 그 이해랑 그건 그런 거잖아요. 막 이재명이 싫으니까 윤석열을 찍었어. 이런 거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싫은 건 알겠어. 지금 현실이 싫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앞에 있는 옵션이 별로 없잖아라고 하는 선택을 하는 것은 사실 별로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논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항상 뭐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이 싫어서 또 민주당 찍고 민주당이 찍어서 민주당이 싫어서 국민의힘 찍고 이런 게 양당의 이제 적대적 의존 정치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3당 노선으로 하기 위해서 뭐 정의당 했는데 정의당이 사실상 뭐 민주당하고 비슷한 노선이 돼서 더 이상 뭐 그게 안 되고 뭐 등등의 이런 얘기하면서 진짜로 제3지대에서 정말로 토론을 하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뭐 이런 이제 정치를 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뭔가를 한다 뭐 이런 주장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도 그 생각을 한 게 지금 그 얘기 뭐냐면은 국민의힘, 민주당 등등을 일종의 이제 하나의 반대해야 될 하나의 정치로 놓고 똑같이 또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대로 가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는 결국 뭘 지향하는 거냐에 대한 구체적 얘기가 없이 뭐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반대되는 뭐를 합니다라는 그 논리구조 똑같기 때문에 그거는 비슷한 실패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사실은 어디서 얘기한 적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들의 실패를 뭐 예언했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런 게 안타깝다는 거죠. 늘 그런 얘기를 하다가 사실 이 제3지대 정치라는 게 늘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좀 비슷한 한계가 있었던 거 아닐까. 근데 뭐 근데 힘든 일인 것도 맞고. 네. 아니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럴 땐 있죠. 저는 요즘도 뭐 그런 아니요 이재명이 싫다. 그러면 정의당을 찍어요. 라고 저는 근데 그게 싫은데 왜 뭐 국힘을 찍어요? 저는 이제 그걸 좀 이해를 못하는 건데 제가 어릴 때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은 두 개의 꼬마 민주당이었습니다. 두 개의 꼬마 민주당. 그죠?
첫 번째 꼬마 민주당은 YS가 민자당이랑 합칠 때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반대하고 이제 남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뭐 화로동선인가 무슨 뭐 식당도 열고 뭐 이제 뭐 이런 이제 시즌 1이 있었고 그러다가 결국 그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민주당 가죠. 네. 그 저기 그러니까 뭐죠 평화민주당 계열이랑 합치는 거죠. 통추 이렇게 해가지고 합치고 그러다가 아까 얘기해놨던 우리 김대중 그 당시 뭐 이사장이었나? 하여튼 영국에서 급거 귀국해가지고 새정치국민회의 사실 새정치의 원조 중에 한 분이십니다. 새정치국민회의 만드니까 이기택 민주당에 남았던 분들 이분들이 이제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97년에 조순 시장을 영입하죠. 네. 조순 시장을 영입해서 조순이 우리의 당대표다. 우리 대선 후보다.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조순 대표가 이회창이랑 합당을 발표하면서 한나라당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그러니까 야씨 이건 아니지 이러면서 다시 97년 대선 앞두고 노무현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저기 누구였지? 하여튼 몇몇 분들이 또 이제 다시 97년 대선 직전에 민주당으로 복귀 하죠. 근데 재정구 이런 분들은 야 난 DJ랑은 못 아니 어떻게 김종필이랑 같이 해? 이런 거 아닙니까 사실? 김종필이랑 같이 한다고? 난 못해. 차라리 뭐 이회창이 낫지. 뭐 이런 식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반경향의 정치였던 거죠 사실. 대선 주자 놓고 판단하는 정치. 그래서 그때도 난 거기 있는 분들이 저는 되게 매력적이었거든요. 그 이제 통일민주당에서 YS 따라 안 가고 남은 사람들 아니면 뭐 어쨌든 간에 뭐 이기택이 그렇게 훌륭한 정치인은 아니지만 뭐 새정치국민회의 저런 방식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남은 사람들 괜찮고 삼김정치 청산 이런 거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결론은 이제 둘 중에 양자택일의 정치로 이제 가니까 그 속에서 국민승리 21이 이제 저는 이게 맞다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대학교 1학년 때 말하자면 이 다 역사가 있는 얘기인데 맥락이 있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뭐 반국힘 비민주로서의 진보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진보 정당은 진보 정당. 그렇죠. 네가 제3정당은 통일국민당 저기 정주영의 통일국민당도 제3정당이고 뭐 제3이면 3이면 그건 의미 없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건 아닌 거고 그냥 무슨 노선이냐 노선에 따라서 정치를 하는 거고 근데 그 노선에 따라서 개파가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큰 당 가서 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뭐 샌더스도 그렇게 결국은 뭐 말하자면 민주당의 하위 분파로 있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 제도와 조건에 따라서 이제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막 뭐가 물론 저는 이제 뭐 독립된 진보 정당이 건실하게 있으면 제일 좋다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면 선배들 세대에서 그런 생각해봤어요. 한국 노총의 당파적 강화가 중요한 거예요. 민주노총을 따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꼭 정답이 있나요? 그 잘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판단할 게 되게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뭐 개개인의 정치인에 대한 평가 뭐 이런 문제나 그 각 정당의 노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여기를 견인할 것이냐, 아니면 독립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끝없는 선택의 기로인데 무엇이 항상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그 전의 선거에서는 주군이 누구냐, 그러니까 노선이 뭐냐가 아니라 리더가 누군데 이 리더에 대한 호호로 계속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정치가 이념 정책에 기반한 정치로 오지 못했다는 증거 아니냐. 그런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성인이 되어서부터 계속 그냥 가졌던 소박한 바람인 것 같은데 늘 누가 뭘 한다고 그러고 늘 그거를 반대한다고 하고 두 개예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뭘 할 거냐라는 거죠. 어떤 조직이 망하고 어떤 당이 망하는 거는 그 뭘 할 거냐가 없어져서인 거지. 뭘 선명하게 뭘 반대했어야 됐다거나 누구를 뭘 못하게 만들었어야 됐다거나 그래서 망하거나 그래서 엎어지는 거는 아니다. 사실 나중에는 뭐 제각기 판단을 그런 식으로 하고 기억할 수도 있겠지만 잠시만요. 김준우가 말하고 김민아가 듣는 그림은 영 이상하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또 방송의 기본을 잃고 폭주했습니다. 그래 왔는데요. 그런 적 그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방법론은 다양할 수 있는데. 네, 그쵸. 샌더스 얘기도 했지만 샌더스라고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러느냐. 그러니까요. 샌더스도 화끈하게 민주당 상원 의원으로 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오히려. 네. 아니 뭐 미국에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그 민주당 그러니까. 아니면 공화당이지. 제3정당이 안 되는 나라잖아요, 그 나라가. 그쵸, 안 되는 나라죠. 거기 버먼트지 않습니까? 네. 버먼트니까 또 다른 거죠, 그게. 버먼트라는 데가. 원래 독립된 공화국이었.
없죠. 그러자고 주장하는 네. 이제 그런 그리고 특히 이제 또 이제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워낙 이제 그리고 인구수도 많지 않고 그 워낙 이제 굉장히 이제 독립적인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또 거기서 정치를 하면서 이제 얻은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쌓여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대변하는 어떤 상원 의원으로서의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노선을 자연스럽게 이제 가지게 된 측면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작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방법론적으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죠. 예. 저도 이제 훨씬 더 젊었을 때는 뭐 20대, 뭐 20대, 그다음에 30대, 뭐 초반 뭐 이럴 때는 뭐 그런 방법론적으로도 하나야라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 방법론이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특히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 지금과 같은 시대에는 방법론이 중요한 시대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어디서 누가 무슨 주장을 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시대 아닙니까? 예? 전광훈 씨가 독립된 정당을 추구한들 그것이 이상하지가 않은 시대이지 않습니까? 또는 전광훈이나 매한가지인 사람이 보수 정당의 방 한켠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서 보수 정당을 지배하자고 주장한들 그게 이상하거나 효과가 달라지는 게 아닌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방법론은 다양할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자기 노선이 뭐냐라는 거를 정확하게 어떻게 관철시킬 것이냐 그 관철시킬 방법이 그 노선 안에 방법론 안에 있는 것이냐 방법론 안에 없는데 애초에 방법론 안에 없는데 예? 그게 제3지대에 가서 하는 거든 기성정당에 가서 하는 거든 그 방법론 안에 자기 노선을 관철시킨 방법이 없는데 거기 가서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그래서 정의당이 답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정의당 당원인 적도 없고 예? 정의당의 모체가 처음 시작이 됐던 통합진보당 창당도 반대했고 뭐 하여튼 정의당 얘기하면은 뭐 한참 할 수 있지만 그런 적도 없지만 예? 그런 적이 없지만은 그러나 정의당 말고 다른 선택을 했던 분들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정의당에 나와가지고 그 사실상 이준석과 함께 하려고 했던 그분들이 과연 거기 가서 자기 노선을 관철할 수 있었던 방법이 있었던 거냐? 그러니까 방법이 있었는데 잘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기보다는 애초에 방법이 없었는데 그렇게 된 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더 이제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요. 지금 상황을 보세요. 지금 개혁신당도 개혁도 아니고 신당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예? 이 개혁도 아니고 신당도 아니어서 개혁적입니까? 돈을 이렇게 하면은 예?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 나오는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명분으로 돈을 이렇게 드리고 뭐 의혹입니다만 이런저런 명분으로 돈을 드리고 돈을 이렇게 막 이렇게 주고 좀 좋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개혁입니까? 예? 어쨌든 간에 허은하 대표가 아무리 정치를 못하고 아무리 당원 당규 위반을 뭐 하고 아무리 자기 측근을 최고위에 뭐 참가를 시키고 했어도 어쨌든 당원이 뽑은 대표인데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와장창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대표를 내리는 게 뭐 새로운 어떤 정치의 모습이냐? 그것도 아니죠. 신당이냐? 네. 개혁 신당인데 개혁도 없고 신당도 아닌 거잖아요. 개혁 신당도 이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제가 당명도 잘 생각이 안 나는 이낙연계와 이분들이 있었던 새미래민주당. 네, 새미래민주당까지 요로 이름을 바뀌었죠. 네, 새로운 같이 하는 요런 구성이었으면 얼마나 혼란스럽고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한 2주 만에 헤어진 거잖아요, 그분들. 네, 근데 그 와중에 또 거기서 토론과 합의에 기반한 진보를 실현하는 뭔가를 해보겠다. 그것은 그 노선이 관철되는 거냐 그게. 그것이 아닌 것이 지금 확인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이제 하게 된다. 뭐 제가 완벽한 답이겠습니까마는 저라고 완벽한 뭐 이런 답을 아는 사람이며 완벽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겠습니까마는 결과적으로 오늘날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신성 로마 제국에 대한 유머를 아세요? 아니요. 신성하지도 않고 로마도 아니고 제국도 아니다. 뭐 비슷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러네요. 맞습니다.